빨리 정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빨리 정상화 돼야 됩니다. 네. 이러다 다 죽습니다. 네. 네, 네. 네, 마지막 하나 방법이 있어. 마지막 필살기 있습니까? 네. 그 마지막으로 네네. 요즘에 이제 전체 네. 이제 여러분들 많이 다니시면서 특강도 네네.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하잖아요. 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안 좋죠. 요즘 같은 때는 어떤 질문이나 어떤 이런 게 많을까요? 지금 제일 많은 거는 네. 증여. 왜냐면 네. 상상을 해봐요. 네. 내가 지금 부모님이고 이제 엄마 아빠고 네. 밑에 자녀가 있다. 네네. 내년에는 보유세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네. 올해 보유세 올해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작년에 보유세 많이 받고 올해 보유세 많이 받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걸 팔아야겠다. 그쵸. 아, 너무 비용이 많다. 근데 팔려 안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려요. 네. 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팔아도 될 물건 아픈 손가락이면 괜찮아. 아, 근데 너무 근데 날짜야. 얘는 네. 아까워. 네. 팔기 아까워. 음. 근데 봤더니 매수자는 없지만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죠. 네. 근데 이 자녀가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아니라 네. 이미 다 커서 성인이야. 성인이고 돈을 벌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증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자금 출처거든요. 아하. 소득 능력이 돼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증여를 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네. 20억짜리로 가정해 봅시다. 네. 20억짜리면은 시가가 20억짜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20억에 30% 하면 얼마죠? 20억에 30%. 6억. 6억. 네. 6억이죠? 네. 그 30% 6억하고 그냥 일반 절대금액 3억. 네. 둘 중에 작은 거니까 6억하고 3억이니까 3억이죠. 네. 작은 금액이. 네. 그러면 3억을 낮춘 17억에 넘길 수 있어요. 아하. 싸게. 네네. 싸게. 이게 이제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도예요. 네네네. 그럼 20억짜리를 자녀는 17억에 사버려요. 네. 그리고 대신에 부모하고 자식 간의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은 2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돼. 17억이 아니라. 아, 네네네. 그런데 그 집이 한 채다. 예를 들어서. 네. 세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나오고 12억 초과분만 나오잖아요. 네네.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특수관계자 저가양수도 넘길 수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자녀가 17억, 14억 돈은 있어야 돼요. 그 돈이 없다. 그럼 네. 부모님은 또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겠죠? 그땐 증여 들어가요. 아니 근데 네. 아무리 자녀가 빵빵한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14억짜리나 15억짜리를 인수를 하려고 하면 네. 적어도 현금이 10억 이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대출 나오죠. 대출 풀렸죠.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못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싸게 팔려고 했더니 얘가 소득이 아직 부족해. 사회 초년생이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증여를 해줘버려요. 아예 그냥 증여로. 자, 증여를 해줘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억 정도 되는 걸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증여세만 한 4억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온통 고민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 자산을 넘길 거냐. 자, 그러면 아까 특수관계자 저가양수도 하나 나왔죠? 네. 일반 증여 나왔죠? 네. 이게 안 되면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해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부담부, 채무를 내가 부담하고 증여받는다. 아. 자, 예를 들어서 16억짜리가 있는데 네네. 여기에 전세보증금이 8억 있어요. 네. 전세보증금 8억 있으면 보통 부모님들은 여기 세입자를 내보내고 16억짜리 깨끗하게 해서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증여세가 4억 넘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전세를 안고 하는구나. 전세를 안고 그냥 넘겨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받은 사람 입장이면은 16억짜리가 왔는데 채무 8억이 같이 왔죠. 그럼 이 채무 8억은 나의 자산을 늘렸어 안 늘렸어? 안 늘렸죠? 안 늘렸죠. 증여세 없어요. 아하. 그럼 16에서 8억을 빼면 8억이 있죠. 아하. 8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면 돼요. 그게 한 1억 6천 나와요. 자, 그러면 그 8억에 대한 보증금 있죠. 네네. 이거는 증여세를 안 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조세 회피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8억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이 나오냐면 양도세가 나와요. 하하. 양. 왜 양도세가 나올까? 네. 채무가 부모님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걸 넘기면서 자녀로 넘겨버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세법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든 간에 내가 대가성을 받고 넘기면 그건 양도예요. 그러면 그 8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또 마침 그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네? 세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아. 그러면은 4억 6천이 아니라 1억 6천 내고 그냥 끝내버릴 수 있어요. 취득세 빼고. 그래서 이제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하는 거고 네. 이제 이것도 안 되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 방법이 있어. 마지막 필살기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16억짜리야. 네네네. 16억짜리를 부모님이 이제 세입자 내보내고 네. 보증금 내주고 네.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줘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나오죠? 증여세도 나오고 취득세 나오죠. 네. 일단은 취득세는 내야 돼요. 내 명의로 가져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취득세는 뭐 카드 할부를 하시든 어디서 땡겨 오시든 내는 거예요. 네네. 자, 취득세 내고요. 그러면 이제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아까 4억 6천. 3개월 안에 내야 되거든요. 돈이 없죠. 네. 없어 어떻게? 4억 어떻게 만드네? 어떻게 할까요? 대출? 대출도 안 된다고 하면.
부모 찬스? 근데 증여세 또 나오잖아요. 아, 부모한테 대출받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네. 제대로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네. 대부분은 또 증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증여세 나와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걸 전세 내버려요. 한 8억에. 그럼 전세 보증금 들어오죠. 네. 전세 보증금 들어온 걸로 내가 증여세 내버려요. 아하. 그리고 나는 그 돈 남는 걸로 그냥 월세 살면 돼. 그리고 그 집이 이제 중심지에 있는 거라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쵸. 길게 봤을 때. 예, 예. 자, 길게 올라갔을 때 장기적으로 매가는 올라가고 아까 보증금 8억이었죠. 자, 만약에 이 8억이 중심지라서 임차 수요가 높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2년 지나니까 전세가 10억으로 뛰어버려요. 네. 자, 그럼 2억을 더 받을 수 있죠. 네. 이제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일이 없다. 네. 그럼 2억을 받아요. 그리고 어. 투자를 해. 네. 근데 내가 저기 들어가야 돼. 네. 내가 살고 싶어. 네. 비과세도 받아야 돼.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2억에 대해서 반지세 돌리면 돼요. 아.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다녀서 이제 내가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면 소득이 늘겠죠? 네네. 그럼 아까 전세 보증금 계속 8억이죠? 월세 받았잖아. 네. 대출 이렇게 해요.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들어가면 돼. 아. 그리고 거기가 진짜 좋은 중심지다. 네. 서울에서 네. 반포, 청담, 압구정 이런 데다. 네. 그럼 내가 팔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네. 나중에 내 자녀가 생겨. 네.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자녀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놀려주면 돼요. 아하. 대대손손 갈 수 있는 거군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주택인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만약에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건물도 가능한가요? 똑같이? 건물도 비슷한 로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처음에 이제 법인으로 하시는 게죠. 개인으로 하면, 네. 어쨌든 양도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30억짜리를 내가 샀는데, 50억이 됐다. 20억 올랐잖아요. 절반 세금이에요. 아깝지. 네, 아깝죠. 나는 50억짜리 건물을 팔고 100억으로 뻥튀기를 시키고 싶었는데, 네. 세금 되니까 남는 게 없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예인들 기사 나오면, 적어봐. 욕만 하지 마시고, 아, 그럴 꼭 수밖에 뭘로 없구나. 샀는지 봐요. 다 법인을 썼어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저희 채널에서 제가 세금 문제를 이렇게 막 다룬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고 네. 저희 또 이제 미혼 열부기들한테 정말 꿀팁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증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네. 증여를 해주는 입장보다 이제 받으려고 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받으려고 한테 엄마 아빠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그래서 그거를 말씀 되게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 받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증여 이야기 하다 보면 상속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상속은 되게 말씀드리기 껄끄럽잖아요. 네, 그쵸. 누군가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 영상 공유 버튼 눌러서 공유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러시구나. 그냥 이거 한번 봐봐. 이런 게 있대요. 그냥 증여를 이렇게 하는 거래. 이렇게. 난 잘 모르고. 이제 뭐 뭔가 느끼시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인 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왜냐면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원래는 내년 23년 1월 1일 넘어가면 증여 취득세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특수관계자한테 증여했다고 곧바로 팔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2월 과세라고 하는데 네. 그걸 팔지 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 늘어나요. 아,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증여를 원래 올해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렇죠. 자 만약에 내년에 한다 그래도 만약에 이곳이 좀 더 떨어지는 지역이다. 네. 뭐 물론 생각해도 좀 눈물이 글썽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증여 취득세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의 과표 자체가 줄어버려가지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 네. 취득세도 오히려 떨어져서 해버리면은 취득세가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죠. 이 그 세금 수수료 때문에 네네. 굳이 올해 막 밀려서 네.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내년에 하면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팔지 말라면서 그거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증여받은 내가 자녀가 1주택자야. 네. 그거 하나밖에 없어. 네. 그럼 비과세 돼버리잖아요. 그게 상관없죠. 비과세 돼버리면 상관없어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네. 내가 하나만 증여를 하고 증여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 전략을 해서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떨어진 거 보고 바닥 찍고 약간 살짝 오를 때 그때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방법이다. 빨리 정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빨리 정상화돼야 됩니다. 네. 이러다 다 죽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정말 워썹 오피스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꿀팁을 대방출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열북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희 또 다음에 볼게요. 안녕.